뷰티 일러스트보다 한 단계 더 객관화되어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색 변화를 봤을 때는 이 그림이 조금 더 다채로워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주제 포인트의 강조는 이게 훨씬 더 좋아 보이지 않나. 딱 소묘 3장 나와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성신여대의 작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안녕하세요. 그림을 분석하는 TV 그분TV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입시 변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 발표한 수시 정시 합격작도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저희 채널에 이젠 댓글이 하나 붙었어요. 영상 보면서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성신여대 필드에서 어느 정도 대학 위치인가요? 그리고 예고 내시 5점대, 성신 지원, 미활보 작성 여부 뭐 이런 것들 궁금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성신여대 올해 입시 변화한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 성신여대 내용 정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성신여대 입시 변화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출발. 생활산업대학의 뷰티산업학과 이렇게 있고요. 그 밑에 쪽에 보시면은 뭐 여기 동양학과, 서양학과, 조속과 있는데 우리는 디자인 계열 이렇게 해서 공예과, 디자인과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그 밑에 요거 하나 더 생겼어요. 예, 창의융합학부. 그래서 예체능 전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무전공이 이렇게 103명이 생겼다. 요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103명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103명이 들어오면서 TO가 어떻게 변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선발하던 인원입니다. 그래서 뷰티 산업학과 같은 경우에는 34명 선발을 하고 있었는데 24명, 그래서 10명이 축소됩니다. 공예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36명을 선발을 했는데 23명, 그리고 디자인과 같은 경우도 16명을 선발을 했었는데 10명으로 이렇게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총 29명 인원이 감축되어서 여기 예체능 전공으로 103명 이쪽 박스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무전공 103명이나 뽑는데 요거 어떻게 뽑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무전공 전형을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역 균형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지원 자격을 보시면은 그런 지역 균등 뭐 지역 균형 전형 그러면은 농어촌 전형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냥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국내 고등학교 3개 학기 이상 성적을 취득하고 여기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그래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별 추천 인원은 제한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여기 창의융합학부의 예체능 전공은 최저학력 기준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괄 합산 전형으로 해서 학교 생활기록부 100%에서 교과 100입니다. 그래서 교과 90%, 출석 10% 이렇게 해서 무전공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그렇게 됩니다. 어떤 과목이 들어가느냐를 보면 뷰티 산업학과, 미술대학 여기 이렇게 예체능 계열 이렇게 보시면은 국어 영어 교과가 필수 과목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사회 수학 이렇게 선택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체능 전공 여기 무전공 같은 경우에도 사회 수학 선택이고 국어 영어 필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체능 계열은 지금 뷰티 산업학과에서부터 뭐 순수 계열이나 디자인 공예 계열이나 무전공까지 다 같은 영역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전형을 보시면은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요거죠. TO는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지만 어쨌든 요 정도 TO로 선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반영 교과를 보시면은 뷰티 산업학과는 실기고사가 55%, 그리고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45%, 교과 40.5, 출석 4.5 이렇게 들어가고 이쪽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에는 실기고사가 70%, 그리고 생기부가 30%, 교과 27에 출석 3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뷰티 산업학과 실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기초 디자인을 같이 보고 있었어요. 소묘를 포함한 기초 조형이라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러니까 경희대 기초 디자인과 동일한 방식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냥 소묘와 뷰티 일러스트 요걸로 이렇게 통합이 됩니다. 여기 밑에 공예과 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그 개체 소묘를 하던가 아니면 기초 조형이라고 말하는 기초 디자인 이렇게 둘 중에 택일로 하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사절지에 4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신 성적 반영입니다. 수시 모집에서 내신 반영을 보시면 여기까지 이렇게 7등급까지 90점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등급에서부터 7등급까지 10점밖에 편차가 나지 않습니다. 사회교과는 여기에 보시면 한국사를 사회교과로 포함하여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사 포함한 사회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대략 5, 6 정도 7이 뭐 한두 개, 두세 개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4, 5, 6에서 7까지 범위가 조금 더 스펙트럼이 넓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정확하게 딱 배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원자 수에 따라서 지원 인원이 그 과목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이 되는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수시 쪽에서는 기초 디자인 쪽의 합격생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요. 정시로 갔을 때는
오히려 소묘 쪽의 학생들이 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소묘를 하는 친구들이 성적이 훨씬 높죠. 수능 성적이 훨씬 높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시 같은 경우에는 소묘로 합격하는 학생들이 좀 더 많고, 수시 쪽에는 기초 디자인으로 선발되는 학생들이 좀 더 많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이거는 작년 이제 그 충원 예비 합격으로 얼마나 합격을 했는가, 그런 표입니다. 생각보다 지금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예비가 조금 돌아요. 여기는 지금 수시 모집인데,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16명 선발하는데 예비가 5번까지 돌았어요. 수시에서 예비 5번까지 돈다? 이거 꽤 많이 도는 거죠. 공예과 같은 경우에는 36명 선발을 했는데 13명 충원 합격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히 뷰티 산업학과 이 학과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좀 많죠. 메이크업 중심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서는 충원 합격률이 그렇게 높진 않다. 그래서 2명 예비 합격을 했고, 여기 같은 경우는 13명, 5명 이렇게 상대적으로 충원율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정시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시 쪽 같은 경우에는 뷰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6명 선발하는데 3명까지 예비가 돌았고요. 공예과 같은 경우는 20명 선발하는데 13번까지 돌았어요. 거의 50%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서 40명을 선발을 했는데 예비 합격이 40번까지 돌았어요. 성신여대 디자인과가 전략적으로 다군에서 선발을 하고 있죠. 가군에 성신여대가 있을 때는 최초 합격자 그 등록률은 높았으나 학생들 점수가 대체적으로 조금 낮았습니다. 가군에 있다 보니까 여러 학교들이랑 경쟁을 하게 되겠죠. 다군으로 디자인과를 이렇게 옮겨놨더니 다군에 학교가 없죠. 조금 더 우수한 학생들이 합격은 하지만 예비가 좀 돈다. 공예과 같은 경우는 나군에서 선발을 하고 있으나 나군에서도 예비가 좀 많이 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변하게 되겠죠. 네, 내년부터 변하는 건 이렇게 변합니다. 공예과는 수시에서 100% 선발을 하는 거, 그리고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정시에서 100% 선발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디자인과는 더 정시 쪽으로 가서 차라리 우리는 성적 높은 학생들 뽑겠어,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공예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나군에서도 정시에서도 50% 정도 예비는 돌고 있고, 그렇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성적 높은 학생들은 그렇게 많이 또 공예과를 전략적으로 쓰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공예과는 수시에서 빨리 학생들을 뽑자, 요 정도의 전략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합격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여대에서 발표를 한 그림들이고요. 먼저 주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뷰티 산업학과입니다. 그래서 이건 수시 모집이었고요. 수시 모집 주제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소묘와 기초조형, 그리고 소묘와 뷰티 일러스트레이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택일 과목으로 이렇게 시험을 봤죠. 얘는 연필 정밀 묘사로 연필과 지우개만 사용 가능하다. 제시된 사진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한국의 미를 주제로 뷰티 일러스트, 얼굴 형태가 반드시 들어가도록 구성하여 채색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퓨저를 보고 소묘를 하고 주어진 제시물을 이용하여 과거를 표현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시 주제 뷰티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투명 파일, 볼펜, 포스트잇, 속눈썹, 이렇게 정시에서는 오히려 제시어가 없이 자유롭게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하시오,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합격한 그림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뷰티 산업학과 먼저 수시에 합격했던 그림들이고요. 이거 학교 측에서 발표한 그림입니다. 네. 일단은 얼굴의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의 성신여대 뷰티 일러스트보다 한 단계 더 객관화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대체적으로 뷰티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학습하고 자기가 준비하고 준비된 컬러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인 옵션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전자 살짝, 요 제시물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요 전 그림 같은 경우도 그래요. 여기 인물 들어가고 태극 마크에 한국의 미니까 여기에 기와장도 있네요. 기와장도 있고 태극 마크 있고, 이런 이미지들이 들어가고, 여기에서 이 제시물은 살짝 옵션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 요 정도겠죠.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얼굴 표현에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합격한, 그리고 또 성신여대에서 이 정도 그림이 우수작으로 선발되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림들을 보면은 기존에 비해서 얼굴 표현, 인물 표현에 대해서 훨씬 더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기초 디자인이죠. 경희대 유형의 기초 디자인입니다. 제시어는 과거였어요. 과거. 네, 그 과거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메인에 큼직한 주제 포인트 들어가고 어떤 묘사력 포인트 들어가고 이런 선 요소를 가지고 공간 구조 딱 경희대의 기초 디자인과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메인에 디퓨저 이미지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 이 스틱을 가지고 또 여기도 공간을 쭉 같이 세워놓고 있죠. 그래서 공간성을 좀 더 구체적인 공간을 만들어 놓고 주제 포인트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장에 비해서 소묘가 굉장히 큼직하게 이렇게 들어가고 있네요. 전장은 어쨌든 밝은 톤과 어두운 톤 대비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선명하게 딱 잡아내고 있는데 여기는 뭐 어두움 안에서도 묘사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두 그림의 이런 뉘앙스를 보면은 메인 주제물체 강조하고 뒷 공간에 구체적인 공간 설정 뭐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기초 디자인 안 본다는 것. 네. 정시 합격한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정시의 뷰티 일러스트, 뷰티 산업학과 합격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얼굴 표현 조금 더 많이 객관화되어 있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 그 뒷 공간으로 쭉 빠지면서 공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뭐 이런 요소들 다 나름대로 충분히 학습되어 있는 그런 표현이 보이고요. 이쪽 오른쪽 그림은 조금 더 일러스트에 가깝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법들 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번지기를 보여주고 색상 대비를 통해서 이런 효과들 굉장히 세련됐다. 어떻게 보면 어떤 달리의 그림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림이나 색감 쓰는 게 굉장히 세련돼 보입니다. 두 그림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둘 다 개성이 또렷한데 어쨌거나 그 얼굴에서 비례나 형태 표현이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객관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공예과 그림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예과는 이제 수시, 정시 이렇게 주제가 되어 있고요. 소묘하고 기초조형 이렇게 주제가 두 개인데 소재는 공통적이에요. 애매한 게 뭐냐면은 정시 같은 경우는 소묘가 이렇게 두 개의 피규어가 나와서 사실 이거 가지고 소묘 시험 보기에는 괜찮아. 근데 이거 가지고 기초조형 그 기초 디자인을 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이거 누구를 위한 시험이었을까? 네. 그냥 극단적으로 소묘하는 학생 뽑겠어.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초 디자인 파트에서 좀 더 원활하게 그릴 수 있는 주제가 나왔죠. 그래서 탁구 라켓, 탁구공, 모래시계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사진 자체가 그렇게 해상도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려낸 것도 약간은 학생들이 조금은 편차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밝은 톤과 어두운 톤 그런 대비가 좀 더 선명하고 메인의 형태 이런 것들 요게 형태를 좀 좌우하겠죠. 4시간 동안 그리는 거기 때문에 묘사 포인트들이 좀 더 기존의 소묘보다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요 기초 디자인 그림 요 세 그림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과감해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이쪽에서 이렇게 축을 잡고 있는 이 탁구 라켓이 있는데 이게 지평선이야. 그쵸? 지금 전체 기울기 축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기울어져 있어서 전반적으로 시각적으로 그런 역동성이나 동색 그리고 또 불안감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심축을 잡아놓고 여기에서 모래시계 주제 포인트 그리고 탁구공 그래서 노란색 검정색 대비 나오고 여기에서 중간에서 탁구 라켓과 탁구공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은 얘와 얘가 포인트가 약간 분산되는 느낌? 지금 그림에서 봤을 때 보면은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와서 여기 탁구공이 있고 거기에서 모래시계의 모래가 이렇게 나선형의 동심원을 그리고 있다. 이 정도 세팅인데 사실 이거 세로로 그림을 그렸겠죠? 그쵸? 여러분들 보시면 어떠세요? 이거 세로 그림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학교 측에서는 채점하면서 그냥 이렇게 채점을 한 것 같아요. 약간 세로 레이아웃이다 그렇게도 보여지는데 여기가 메인 포인트지만 또 여기에서 변화가 많이 생기면서 약간 시선의 교란을 좀 만들어내는 거 그런 게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어쨌거나 화면에서 지금 큰 뒤에 구조축과 메인 포인트 거기에서 옵션 포인트들 들어가는 거 굉장히 과감한 주제부 구성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큰 라켓의 손잡이가 들어가고 메인 탁구 라켓 여기에서 얘가 치고 들어가면서 모래시계 변화 주고 있고 이 전장에 비해서는
보는 게 훨씬 더 수월하죠. 포인트가 딱 명확하게 메인에 잡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뒷공간으로 빠지는 방식의 이쪽 공간으로 쭉 빠져나오면서 원경으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런 선들 쓰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선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요 전장하고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컬러의 변화가 조금 약해 보인다, 그런 아쉬움은 좀 있죠. 블랙, 블루, 옐로우, 레드, 이게 메인 포인트에서 선명한 대비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난색 계열로 들어가면서 메인 포인트의 색감이 조금 묻혀 들어가는 느낌? 네, 그래서 전체적인 색 변화를 봤을 때는 이 그림이 조금 더 다채로워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주제 포인트의 강조는 이게 훨씬 더 좋아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지금 큰 탁구라켓이 들어가고 이쪽으로 공간을 과감하게 풀어내고 있어요. 거기에서 메인 포인트 치고 들어가고 노란 탁구공, 탁구라켓 해서 이 축과 이 축의 포인트 부분 이렇게 들어가서 주제군이 얘까지, 이 큰 축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설정이 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축이 뒤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서는 공간들, 이렇게 공간 설정이 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수시, 공예과 수시 같은 경우는 소묘랑 디자인이 5대5로 이렇게 우수작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정시 같은 경우로 넘어가면서는 딱 소묘 3장 나와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성신여대의 작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당연히 이 소재 자체도 지금 보면은 기초 디자인으로 그리기가 굉장히 난해한 소재들입니다. 그래서 4시간 동안 소묘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형태나 뭐 그런 것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부분 포인트에서 묘사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 이렇게 투명체의 포인트 묘사하는 것들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묘를 시키는 만큼 조금 이미지 선택도, 사진의 해상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디자인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디자인과 조명이 나왔죠. 할로겐 조명이 나왔고, 그리고 가위가 출제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묘를 하거나 기초 디자인을 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시 같은 경우에는 컨버스 운동화하고 커피 내리는 그 유리, 거기에 펜들이 꽂혀 있는 이 소재를 줬습니다. 먼저 수시 합격작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 모집은 조금 더 학생들이 그런 소묘 쪽으로 보기보다는 기초 디자인 쪽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학생들 숫자가 더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합격작에서 봤을 때 이렇게 소묘 파트보다는 기초 디자인 쪽이 조금 더 장수가 좀 많아 보입니다. 소묘 잘한다, 그죠? 네. 가위날 묘사나 이런 것들 4시간 동안 진짜 성실하게 그렸다,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네, 기초 디자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게 할로겐 조명과 가위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다 길쭉길쭉한 그런 형태들이죠. 그리고 입체감이나 부피감이 좀 부족하고 머리통이 좀 잘 살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학생들이 그리면서 좀 고생하지 않았을까, 고민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같이 마주보는 구조 속에서 그 사이에 가위 그리고 테이프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테이프 어디서 나왔지? 여기에 감겨있는 요 테이프 썼나봐. 그쵸? 그 테이프를 뽑아내서, 네,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야기 연출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구성이 훨씬 더 돋보이는 그림이죠. 네, 구성이 훨씬 더 돋보이고, 어쨌든 이게 메인에서 묘사거리가 얘 머리통밖에 없었어요. 그쵸? 기본적인 구조는 이 수직 수평 구도겠죠. 그쵸? 딱 이 수평선과 수직선이 만나면서 거기에 메인 포인트, 그리고 반복하고 있는 칼라 포인트들의 움직임. 그래서 메인이 여기에 있고 그 옆에 그 우측 하단에 이렇게 포인트가 움직이고 있고, 그 정도로 들어가는 게 조금 아쉬워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사선의 구조를 만들어내면서 그림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직 수평만 들어가다 보면은 그림이 정적이고 좀 단조로울 수 있다 보니까 가위가 입을 벌리는 이런 기울기를 활용해서 다시 이런 사선들이 들어가면서 속도감이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네, 이 그림이 이 3장의 그림 중에 가장 그냥 일반적인 포지션의 기초 디자인 유형으로 그렇게 그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메인에서 그 전체 형태를 잘라내지 않고 전체의 형태를 보여주는 데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이 친구도 거기에 붙어 있었던 테이프를 이렇게 그리고 있구나. 네,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이 발췌해서 그리는 능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네. 일단은 큰 가위 축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얘가
이 머리통이 이렇게 같이 세트로 들어가면서 큰 면과 포인트 그리고 블랙 손잡이까지 들어가면서 지금 이렇게 축이 들어가고 메인 포인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면이 들어가면서 이 화이트 덩어리를 훨씬 더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오히려 이 선들을 조금은 줄이는 게 어땠을까? 그러면 이 구조가 훨씬 더 잘 보이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밀도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위축 이쪽에 가위 들어가면서 공간 뭐 여기 하나 정도 더 이렇게 들어갔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어쨌든 반복적으로 이렇게 가위축이 들어가면서 공간을 설정을 하고 있고요. 위에 쪽에 뜨는 공간 뒤에 백그라운드에 크게 깔면서 여백을 잡아주고 있네요. 네, 정시 합격장 넘어오면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정시로 가면서 어쨌든 소묘 파트 그림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아, 연필 착색된 거나 이런 것들 보면은 아, 소묘 참 잘하네요. 물론 이 그림도 참 잘했는데 아, 이 친구는 참 소묘 잘한다. 아, 뒤에 유리가 되게 가볍지만 탄탄하고 아, 묘사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이 친구는 가벼운 게 가볍죠? 네. 밟고 오는 대비도 좋고요. 앞에 신발, 컨버스 신발의 그런 핵심 묘사 이런 것들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두 그림의 차이점을 보면은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면이 조금 더 오롯이 화이트 면이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앞에 포인트와 이쪽 옆으로 꺾이는 여기의 흐름 축을 기준으로 해서 톤 변화가 좀 생깁니다. 근데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약간씩 이렇게 재가공을 해서 그림에서 한 단계 더 설명해 주는 거를 조금 더 많이 선호해요. 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잘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초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메인에서 커다란 컨버스 신발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서 앞에서 메인 포인트들 꼼꼼하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뭐 기초 디자인도 이렇게 한 땀 한 땀 다 설명을 열심히 하고 있네요. 아, 뭐 표현이 손이 굉장히 빠른 친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메인 포인트 큼직하게 들어가고 전체 선의 방향성 이렇게 나오면서 이쪽 공간 해서 뭐 공간 구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러면서 좌측 하단의 밸런스를 위해서 딱 이렇게 삼각형으로 근경 설정해 주는 거 정도. 그래서 뭐 구조는 굉장히 심플하고요. 그렇지만 묘사나 표현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지금 성신여대의 위상 이런 것도 우리 구독자분이 질문을 하셨거든요. 정시 모집에서 성신여대 디자인과 같은 경우 예비가 좀 많이 돈다. 이런 것은 어쨌든 조금 더 고득점의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면서 복수 지원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1학년 입학해서는 조금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갈려요. 성신여대는 한 학기 하고 휴학이 안 되거든요. 4년제 대학은 보통은 한 학기 하고 휴학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무휴학 반수하는 친구들도 꽤 많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1학년 때는 분위기가 살짝 조금 산만하다? 뭐 약간 그런 느낌인데 2학년 넘어가면서부터는 그 친구들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또 열심히 하죠.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성신여대에 입학하는 친구들이 과거에 비해서 성신여대가 가군에 있을 때에 비해서 성적이나 뭐 실기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정되어 있는 친구들이 합격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학 분위기는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성신여대는 전통적으로 실기력이 굉장히 좋은 그리고 또 성신여대 출신들이 전투력이 좋은 이런 것들이 정평이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많이 인정받는 학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성신여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다시 한번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